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시성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동시성 소켓 프로그래밍은 앞에서 우리가 파이썬 배울 때 같이 비동기성하고 스레딩하면서 멀티 스레딩하면서 살펴봤던 내용의 확장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상에서 특히 동시성 프로그래밍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서버 프로그래밍들의 환경들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서버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 하나씩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이러한 서버를 반복 서버라고 하는데요. 다행이네요. 좀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삭제된 줄 알았는데 다행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클라이언트 한 명이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을 하고 연결돼서 그 어떤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반응하고 그러고 나면 그 요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하고 그 다음에 그 요청이 끝나면 클라이언트 B의 요청이 끝나는 그런 방식의 반복 서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자원의 소모가 적은 장점이 있지만 연결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가 길어지면 다른 클라이언트의 대기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 매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터넷 서버에 들어와서 검색을 했는데 네이버에 들어서 검색을 했는데 한 명이 검색을 했을 때 다른 사용자들은 검색을 못하고 그 사용자가 검색이 끝나야만 검색할 수 있다면 수많은 사용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이 요청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버가 병행 서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병행 서버는 여러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서비스하기 때문에 다른 클라이언트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병행 서버를 구현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마다 스레드를 생성하여 서비스하는 방법과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이벤트 구동 방식이 있습니다. 반복 서버는 하나의 스레드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 싱글 스레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급식실에서 급식차가 어떤 배식대가 하나만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개의 배식대가 있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해서 반복 서버는 하나의 스레드를 사용해서 반복 서버가 싱글 스레드로 한다면 이에 비해서 병행 서버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 개의 스레드를 멀티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벤트 구동 방식은 클라이언트의 접속 요청이나 데이터의 도착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복합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그 멀티 스레드 방식과 이벤트 구동 방식을 이용한 비동기 서버 구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는 운영체제에 의해 선점적으로 관리되는 프로그램 실행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레드에 의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단순한 실행 결과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서 무한 루프를 갖는 두 개의 함수를 호출한다면 프로그램은 먼저 호출된 함수에서 반환되지 않으면 다른 함수는 실행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스레드를 생성하고 스레드에게 함수의 실행을 맡기면 두 개의 무한 루프 함수는 운영체제에 의해 적절히 시간이 배분되어 모두 실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적절히 시간을 배분하여 하나씩의 무한 루프 함수를 담당하는 메인 스레드와 서브 스레드를 모두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스레드의 관리는 운영체제가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왼쪽 그림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소켓 프로그램에서 메인 스레드와 서브 스레드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서브 스레드는 각각의 일을 처리하는 일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스레드를 어떤 급식대로 얘기했다면 어떤 SCV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 명의 SCV를 만들어서 미네를 캐오게 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여러 일꾼들이 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 무한 루프가 실행되어야 할 부분은 각각 독립적인 스레드로 실행되게 되고요. 따라서 무한 루프의 개수는 스레드의 개수와 같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 파일이 돌아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여러 명이 요청할 때 그 스레드만큼 생성이 돼서 작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켓 프로그램에서 서버의 메인 스레드는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받고 서버 스레드를 생성하여 필요한 수신 데이터 처리를 맡기게 됩니다. 첫 번째 스레드는 처음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고 두 번째 스레드는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는 것이죠. 따라서 서버는 멀티 클라이언트, 여러 명의 고객을 응대할 수 있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파이썬에서 스레드를 구현하는 방법은 스레드라는 모듈을 여기서 하나 생성하겠네요. 이름을 정해줄 거고요. 스레드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과 스레딩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컨커런트, 퓨처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스레드와 스레딩을 위주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모듈을 이용한 서버 프로그래밍은 클라이언트 메시지를 받으면 일정한 응답을 보내는 TCP 서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스레드 모듈을 사용해서 멀티 스레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컴퓨터 너무 꽉 차서 좀 지웠더니 너무 많이 지웠나봐요. 서로가 충돌이 나네요. 어쨌든 그림에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메인 함수는 메인 스레드로 실행이 되고요. 데이터 수신 처리를 하는 핸들러 함수는 메인 함수에서 스레드 스타트 뉴 스레드를 사용하여 서브 스레드를 생성하여 실행하게 되는데요. 같은 핸들러 함수를 또 다른 스레드를 생성하여 실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서버 소켓을 생성하고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리죠. 그리고 무한 루프를 구성하여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받고, 그리고 서버 스레드를 생성하여 핸들러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송수신은 핸들러 함수에서 구현되게 됩니다. 핸들러 함수는 소켓에서 데이터를 수신하여 처리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이고, 메인 함수에서 스레드 스타트 뉴 스레드를 사용하여 이거죠. 스레드 스타트 뉴 스레드를 사용하여서 스레드를 생성하고 그리고 핸들러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항상 하면서 하는 게 더 빠르겠죠. 더 이해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from 소켓은 기본적으로 불러오고요. 그리고 import 스레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프 사이즈는 1024로 주고요. 그리고 import 호스트 어드레스는 127.0.0.1로 주고요. 그리고 포트는 250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펑션은 response 키를 값으로 받고요. return 서버 응답 메시지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펑션 하나 더 만들어서 핸들러 클라이언트 소크 어드레스 while true 무한 루프가 돌 동안 여기 부분은 데이터 수신일 거고요. 프린트 데이터는 받은 데이터를 응답한 데이터를 출력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만약에 아니라면 없다면 브레이크로 해서 빠져나올 거고요. 클라이언트 소켓으로 샌드 이거에 대한 응답을 전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리스폰스 이 부분이 여기서 해서 서버 응답 메시지가 응답했습니다 하는 뭐 응답이 전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 센트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했습니다. 뭐 보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네임일 경우에 실행을 할 건데 주소는 호스트 ADR 하고 포트를 받겠죠. 그리고 서버 소켓은 AF inet 스트림으로 해서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PT는 솔 소켓으로 주고 그 다음에 reuse 어드레스로 해서 어드레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소켓으로 해서 bind 어드레스를 묶어줘야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응답을 기다리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while true print 현재 커넥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연결됐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 이제 스레딩을 생성해줄 것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스타트 뉴 스레드 핸들러 그리고 클라이언트 소켓 어드레스 해서 생성을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클라이언트에 대한 생성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서버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우선 여기서 다시 해서 이거 먼저 실행해 주도록 하고요. 스레드 TCP 서버를 실행해 주고요. 근데 제가 잠깐 일시정지로 확인해 봤더니 여기서 오타가 있더라고요. 두 개가. 그래서 이걸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정을 해 주고 나서 터미널 띄우고 저장해 주고 그 다음에 파이썬 이 오타가 있었어요. 혹시 같이 저처럼 따라 하신 분들은 여기 오타를 수정해 주시고요. 여기도 오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그리고 스레드 TCP 서버를 실행해 주고요. 우리가 옛날에 만들었던 myTCP 클라이언트를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myTCP my 클라이언트 PR을 실행해 주고요. 샌딩을 해서 잘 실행이 되네요. 그래서 서버 응답 메시지가 왔죠. 그리고 여기로부터 접속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myTCP 클라이언트 PY로 해서 커넥트가 됐고 헬로 하게 되면 서버 응답 왔죠. 그리고 새로운 포트로 해서 다르게 시행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다른 것은 이 커넥트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개의 접속자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핸들러, 이 스레드를 통해서 새로운 이 핸들러를 새롭게 생성시켰다. 그래서 스레드가 두 개의 스레드로 각각의 응답자에게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스레드 모드를 한번 사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스레딩 모듈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딩 모듈은 스레드보다 고수준 모듈인데요. 스레딩 모듈을 이용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스레드로 실행할 핸들러 함수를 정의하고 스레딩 스레드를 이용하여 스레드를 생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스레드는 스레드 스타트 함수로 실행되게 되고요. 스레딩 스타트로 시작하는 건 우리 앞에서 멀티 스레드 할 때 했던 거하고 유사한 행동 방식이라고 코딩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스레딩 모듈을 사용하여 스레드를 실행 하는 걸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그림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메인 스레드는 소켓을 생성하고 소켓을 생성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받아 새로운 클라이언트 소켓을 리스트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 스레드로 실행되는 핸들러 함수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소켓 리스트, 그러니까 서버 스레드에서 그 핸들러를 통해서 생성하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에서 크게는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들러 함수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소켓 리스트에 저장된 모든 소켓에서 다시 보내는 무한 루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인 무한 루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받고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하기 위한 핸들러 함수를 스레드로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엔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GUI를 활용해서 클라이언트 그 채팅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제가 앞에서 했었는데 좀 약간 오타가 나면은 매우 이게 코딩량이 좀 많습니다. GUI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매우 오타를 조심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 부분은 저장하고 종료하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 서버, 우선 클라이언트 부분을 채팅 서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채팅 서버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를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중계하는 기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그리고 채팅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메시지를 서버가 받아서 다시 사용자에게 보내는 중개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채팅 서버는 중개하는 기능 이 정도이기 때문에 GUI를 따로 구성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보드에서 동작하는 서버 프로그램일 때 서버 프로그램은 4가지 정도 클라이언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다시 서버 채팅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정도의 기능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한번 직접 하나씩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GUI 챗 서버 멀티 py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스레딩을 모듈을 이용한 TCP 멀티 채팅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from socket import 해주고요. from socket 스레딩 그리고 import 별로 해주고요. 그래서 소켓 모듈과 스레딩 모듈을 불러왔습니다. 클래스 해주고요. 멀티 챗 서버
우리가 마지막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뤘었는데요. 클라이언트는 접속된 클라이언트 소켓 목록이고요. 소켓 목록을 여기다 저장해 줄 거고요. 그리고 파이널 리시브드 메시지를 해서 최종 수신 메시지를 보관할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수신 메시지, 그리고 소켓을 생성하고 연결되면 accept 클라이언트를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nitialize, 그러니까 클래스를 생성하고 클래스를 객체로 생성하게 되면 initialize 생성자가 바로 실행이 되게 되죠. 그 생성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init self s inet sock string self IP는 IP는 기본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elf sock set opt sol socket reuse address 해서 어드레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self sock bind 해서 IP와 포트를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저기 거부하나봐요. print 클라이언트 대기 중. 그리고 self sock listn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응답을 받고요. 그리고 self 이제 받고 나면 클라이언트 함수를 실행해 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accept 클라이언트 모듈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소켓과 IP 포트 self accept accept 하고 나서 IP 포트 받고 클라이언트 정보 받고요. 그러고 나서 if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안에 없다면, 그러니까 새로 받은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안에 없다면 self 클라이언트 append 클라이언트, 그래서 클라이언트 목록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앞에서 이게 했던 클라이언트 목록에 집어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접속된 소켓을 목록에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print IP 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었다. 어느 서버 IP와 해서 어떤 고객에서 어떤 포트를 접속했는지 로그를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스레드로 해서 target self receive messages 로 해서 받아주고, 수신 스레드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레드를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레드를 추가시켜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새로운 모듈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receive 메시지, 아까 클라이언트를 받고 그러고 나서는 메시지를 이제 받아주는 역할, self C 클라이언트 소켓 정보, 그리고 while true, 그리고 try incoming 메시지는 C 소켓 receive 256으로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받고 나서는 if not incoming 메시지가 만약에 없다면 연결을 종료시킬 거고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로 종료시키고 만약에 아니라면 컨티뉴 시킬 건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넘기고, 그러니까 브레이크 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다시 다른 걸로 넘겨주고요. 그리고 나서 else self final received 메시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 연결을 종료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로 연결시키고, 아니라면,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마지막 메시지로 저장해 주는 거겠죠. incoming 메시지에서 받은 메시지를 디코딩해서 한글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print self final received 메시지로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lf send all client, 이제 메시지를 받은 것들을 전체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종료되면 socket을 종료시켜야겠죠. 그래서 close 메소드를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기 설명을 따로 안 적어드렸네요. 그래서 연결 클라이언트 소켓을 목록에 추가하고 스레드를 생성하여 데이터를 수신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receive 메시지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에 대한 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송신 클라이언트를 제외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 전송. 그래서 the function send all clients self send all clients. 여기는 모든 소켓들에게 보낼 거고요. 그래서 for 클라이언트에서 in self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 목록을 확인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포문으로 돌릴 거고요. 소켓 그리고 IP 포트로 해서 정보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나서 if 소켓이 not send us 소켓이 없다면 송신 이 지금 하는 소켓의 그 송신 클라이언트를 제외하기 위해서입니다. try socket send all self final receive message encode. 그래서 인코딩해서 보내줘야겠죠.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면 연결을 종료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self
클라이언트 remove 클라이언트 해서 소켓을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프린트 연결이 종료되었습니다. 해서 포매팅으로 해서 IP 포트로 어떤 연결이 종료되었는지 확인시켜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실행해 주기 위해서 if name 이 부분 이제 좀 익숙해지시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멀티 챗 서버로 해서 클래스를 바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버가 다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GUI 챗 클라이언트 py로 만들어 줄 거고요. GUI는 그래픽이 포함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from socket import 별이고요. from 이 그래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tkinter라는 모듈을 불러올 거고요. 이거 하고 나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코딩 짜다 보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다 코딩으로 해야 돼서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는 그 pyqt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쉽게 그 GUI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드 텍스트인데 제가 이 부분이 아까 전에 해놨는데 자기 스스로 소문자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타났었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클래스 챗 클라이언트 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소켓은 none을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자로 해서 또 생성해 줘야겠죠. 초기 생성자를. 그래서 self IP 포트를 받고 그 다음에 self initialize initialize 할 거고요. initialize GUI 해줄 거고 그 다음에 self listen thread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듈들을 실행해 줄 건데요. 이제 각각 모듈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initialize socket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elf port로 받고요. 그리고 TCP 소켓을 생성하고 서버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라고 보는 게 더 좋겠네요. 연결이라는 단어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나서 셀프 클라이언트 소켓을 생성해 줄 거고요. 소켓은 if inet과 소켓 스트림으로 해서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모트 IP는 IP로 주고요. 리모트 포트는 포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따로 작성 안 해도 되는데 우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셀프 클라이언트 소켓 커넥트 리모트 IP 리모트 포트 네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겠죠. 뭐 그러니까 바로 IP랑 포트를 바로 이 셀프에서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펑션 send chat
해서 셀프 해주고요. 그리고 채트를 보내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콜백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nders name and self name get strip 플러스 네 우선은 네임을 name 위젯으로부터 값을 받아서 양쪽에 있는 것들을 띄어내고 그 다음에 점점을 붙여줘서 이름 누구 이름으로 시작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셀프 엔터 텍스트 get 1.0 end 해주고 스트립 해서 이제 텍스트로 받을 거고요. 이제 메시지는 senders name data 인코드 해서 UTF-8로 인코딩해서 보내줄 거고요. 그리고 셀프 chat transcript insert 해서 end 메시지 디코드 해서 UTF-8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n으로 넘겨주고요. 그리고 셀프 chat transcript area y뷰로 해서 자 그래서 y뷰는 그 세로축 스크롤입니다. 세로축 스크롤이고요. 그래서 세로축 스크롤로 잡아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셀프 클라이언트 소켓 샌드 메시지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셀프 엔터 텍스트 위젯 텍스트 위젯으로 해서 딜리트 1.0 해서 엔터 입력한 그 문자를 전송과 함께 삭제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return break로 종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nitialize GUI 이제 GUI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셀프로 받고 위젯을 배치하고 초기화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셀프 루트로 해서 TK를 받아주고요. 그리고 fr은 해서 리스트 우리가 입력할 값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줬고요. 레인지 0에서 5개, 5가지를 쓸 겁니다. 그래서 fr append frame self root로 해서 5가지의 프레임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fr i는 pack bill boss로 해서 초기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로 해서 0의 값에는 텍스트 사용자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에는 receive name, receive label, 여기는 send 수신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버튼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1번, 3번으로 해서 수신 메시지가 들어갈 거고요. 그 여기는 송신 메시지 그리고 전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 더 명령을 추가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self send chat 앞에서 만든 그 명령을 실행하라고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요, self chat transcript area 해서 scrolled text 에서 FRE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글 들어갈 창이죠. height는 20, 높이는 20이고 넓이는 6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lf enter, 그러니까 글씨를 집어넣을 창, center widget, 텍스트 위젯은 scrolled 텍스트에서 FR4가 될 거고요. 여기는 네, 못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height는 5 정도로, 그리고 width는 60 똑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는. 그리고 나서 self name widget은 entry 0 해주고 width는 1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따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위에다 이름을 넣어주면 그걸로 계속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그 self name 라벨 팩으로 해서 side는 left로 해서 이제 위치를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사이드 레프트 해주고 리시브 라벨, 라벨로 해서 이것도 레프트로 주고요. 셀프 send btn은 이거는 위치를 오른쪽으로, 그리고 옆에 간격을 x축 간격을 겉에 그 겉부분 패드 부분을 2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chat transcript area는 PACK로 해서 사이드 레프트의 위치를 줄 거고요. 그리고 겉의 간격은 2로, Y축도 역시 2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이제 GUI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팩은 사이드는 레프트 주고요. 셀프 엔터 텍스트 위젯은 사이드는 레프트, 패디X는 2, 패디는 2, 여기도 동일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GUI도 끝났네요. 이제 메시지를 수신하는 모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신 스레드를 생성하고 시작. 네, 스레드를 생성할 거고요. 그래서 t는 스레드, 타겟은 셀프 리시브 메시지로 주고요. 이게 안 나타나면은 열심히 고치면 되죠, 나중에. 셀프 클라이언트 소켓으로 주고, 그 다음에 t 스타트로 해서 스레드를 시작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리시브, 여기 밑에서 했었군요. 셀프 so 해주고요. 그리고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고 문서창에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while true 무한 루프인 동안 버프는 so 버프 사이즈는 256 정도로 주고요. 그리고
if not 버프면 브레이크죠. 연결이 종료. 자, 그리고 셀프 챗 트랜스크립트 에리어로 해서 인설트 해줄 건데 엔드 부분에 끝에 넣어줘야겠죠. 버프 디코드 그리고 UTF 8 그리고 플러스 N 해서 그 다음 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 줄이 다른 값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챗 트랜스크립트 에리어 해서 yview에 스크롤에 영향을 줄 수 있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해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할 때 실행될 수 있도록 초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IP는 인풋으로 해서 IP를 받거나 안 받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컴퓨터에서도 접속을 할 수 있겠죠. IP 어드레스 해주고 그 다음에 IP는 만약에 IP 값이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기본은 IP는 127.0.1로 줄 거고요. 포트는 2500으로 접속할 겁니다. 그리고 챗 클라이언트를 IP랑 포트를 받아서 실행해 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메인 루프를 실행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우선 GUI 챗 서버 먼저 실행을 해줘야겠죠. 챗 서버 역시 우리가 어디서 오타가 났었네요. 네, 여기 블록으로 했어야 되는데 안 해줬어요. 자, 그리고 네, 우선 다행히 이게 실행됐습니다. 이제 여기도 종료해주고 자, 클라이언트 대기 중이고 이제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서 파이썬 GUI 챗 클라이언트 해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데 그대로 복사해주다 보니까 여기를 따로 안 바꿔주네요. 버튼으로 해줘야겠죠. 자, 버튼을 해주고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됐죠. 그리고 아이고 그 다음에 또 오류가 났네요. 자, 네, 이래서 그랬고요. 다시 실행해주면 네, 여기 떴네요. 그럼 이제 실행해주면 김종혁 하고 안녕하세요 전송하면 send name is가 not defined네요. 자, 여기 오타가 또 났었고요. 자, 이렇게 길게 하면 좀 약간 오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이거 꺼주고요. 오타들이 있었는데 오타를 좀 다 수정했고요. 우선 에리어하고 에리어 반복돼서 있었는데 이거 수정했고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수정했고요. 그리고 네, 이 정도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오타를 이제 수정하고 나니까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타들 하나씩 바꾸면 되는데요. 제가 이거 그 문서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해보면 자, 경복은 이름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경복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
그럼 메시지는 터미널 1에서 받아들여서 연결이 종료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곳으로 전달들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작업만 하게 되면 종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남양주, 오늘도 남양주는 평화로울까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동일하게 역시 메시지는 전달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역시 메시지가 가겠죠. 여기 이렇게 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GUI를 활용한 채팅 서버를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동시성이었다면 비동시성에 대한 것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PyQt를 한 거 작업하고, 그 다음에 GitHub에 올리는 것까지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